요일과 시제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단어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단어는 빠르다와 느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빠르다라는 단어는 오른손 검지와 엄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튕겨주듯이 이런 모양을 취해주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튕기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빠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빠르다. 다시 한번요. 빠르다. 다시 한번요. 빠르다. 이와 반대로 느리다 라는 수화가 있겠죠. 느리다 라는 수화는 왼손을 펴시고요. 오른손으로 이 핀 왼손을 손등위를 넘어가듯이 이렇게 가주시면 느리다 또는 천천히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느리다 또는 천천히. 다시 한번요. 느리다 또는 천천히. 이번에는 빠르다와 느리다를 한번 해볼까요? 빠르다라는 수화는 튕겨주시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르다. 다시 한번요. 빠르다. 느리다는 왼손 손등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넘어가듯이. 이 느리다라는 수화는 농아인과 대화할 때 자주 쓰이게 됩니다. 농아인의 수화를 못 알아보거나 농아인의 수화가 너무 빠를 때 느리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이죠. 천천히라는 의미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멀다와 가깝다라는 수화입니다. 먼저 멀다라는 수화는 양손으로 양손 검지와 엄지로 고리를 살짝 만드신 후에 오른손을 쭉 앞으로 내주시면 멀다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멀다. 다시 한번요. 멀다. 다시 한번요. 멀다. 이와 반대로 가깝다라는 단어가 있겠죠. 가깝다라는 단어는 반대로 멀다와 반대로 돌아오면 가깝다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가깝다. 다시 한번요. 가깝다. 그러면 멀다와 가깝다를 한번 해볼까요? 멀다는 수화는 양손을 붙이시고요. 앞으로 오른손을 쭉 내밀어 주시면 멀다가 되겠죠? 가깝다는 반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순간, 잠깐, 금방이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양손을 손바닥을 마주보게 위치시키시고요. 검지와 엄지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드시고 안쪽으로 피면서 튕겨주시면 순간, 잠깐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순간 또는 잠깐. 다시 한번요. 순간 또는 잠깐. 이번에는 잠시라는 단어인데요. 잠시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배운 순간이라는 단어와 동안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순간이라는 단어는 뭐였죠? 이거였죠? 양손이 손바닥이 마주 보시게 위치시키시고 원을 만든 검지와 엄지를 피면서 안쪽으로. 순간. 그리고 동안이라는 단어는 양손 손바닥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주시면 동안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해볼게요. 동안. 다시 한번요. 동안. 그래서 잠시라는 단어는 잠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해볼게요. 잠시. 다시 한번요. 잠시. 이번에는 벌써 또는 이미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왼손을 주먹을 쥐고 내미시고요. 오른손은 검지와 엄지로 튕기듯이 이런 모양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에 왼손 주먹 올리시면서 펴주시면 벌써라는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벌써. 다시 한번요. 벌써 또는 이미. 다시 한번요. 벌써 또는 이미. 이번엔 영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멀다라는 수화 단어 했었죠? 멀다라는 수화 단어의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멀다라는 수화는 앞으로 쭉 내줬었죠? 영원하다라는 수화는 오른손을 몸쪽으로 살짝 당기신 후에 앞쪽으로 포물선을 그리시면서 내밀어 주시면 영원하다라는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영원하다. 다시 한번요. 영원하다. 이번에는 빨리 또는 곧이라는 수화입니다. 빨리라는 수화는 먼저 오른손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고요. 검지와 엄지만 남기시고 다 접습니다. 이 상태에서 잡으시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빨리라는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빨리 또는 곧. 다시 한번요. 빨리 또는 곧. 이번에는 계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하다라는 단어는 양손으로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만든 고리를 오른쪽 대각선 위쪽에서 위치시키시고 대각선 쪽으로 내려주시면은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계속.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계속. 이번에는 확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확실하다라는 단어는 양손을 검지를 눈 밑에다가 대보세요. 이렇게 대신 후에 손을 모두 펴주시면서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해볼게요. 확실하다. 다시 한번요. 확실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실하다. 이번에 배울 단어는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이라는 단어는 오른손만을 사용하는데요. 손등이 바깥쪽으로 보이게 펴시고요. 툭툭 털어주시면 아직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해볼게요. 아직. 다시 한번요. 아직.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직. 이번엔 동시에라는 단어입니다. 동시에라는 단어는 양손 검지와 엄지를 사용을 합니다. 양손 검지 엄지를 튕기듯이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서 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동시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 다시 한번요. 잘 보시면 손바닥의 위치가 바깥쪽이었다가 손바닥의 위치가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해볼게요. 동시에. 다시 한번요. 동시에. 이번에는 만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는 먼저 오른손 검지로 볼을 살짝 찍으시고요. 왼손 손바닥이 몸쪽으로 향한 핀 손에 동그라미를 만든 오른손을 살짝 갖다 대시면 됩니다. 이런 만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만약. 다시 한번요. 만약.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번에 배울 수화는 뭐뭐부터라는 수화입니다. 뭐뭐부터라는 수화는 오른손을 여기에 위치시키시고요.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터. 이 뭐뭐부터라는 수화를 사용할 때 왼손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손으로 똑같이 이렇게 부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해볼게요. 부터. 다시 한번요. 부터. 다시 한번요. 부터. 이번에 배울 단어는 뭐뭐한 적이 있다와 없다라는 수화입니다. 뭐뭐한 적이 있다라는 수화는 먼저 오른손 검지로 목인들을 살짝 찍어주시면 뭐뭐한 적이 있다 또는 뭐뭐한 적이 없다라는 수화는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뭐한 적이 있다라는 수화는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주시고요. 이 엄지를 코끝에다 갖다 대주시면 있다라는 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한 적이 있다. 뭐뭐한 적이 없다라는 수화는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펴시고요. 턱 밑에다가 갖다 대시면 없다라는 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뭐뭐한 적이 있다와 없다를 한번 해볼까요? 뭐뭐한 적이 있다라는 수화는 있다. 뭐뭐한 적이 없다는 뭐뭐한 적이 없다. 이번에 배울 수화는 아마라는 수화입니다. 아마라는 수화는 오른손으로 검지와 중지를 펴시고요. 살짝 구부려 보세요. 이런 구부린 이런 생각을 만드시고요. 옆에서 살짝 흔들어 주시면 아마라는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아마. 다시 한번요. 아마. 다시 한번요. 아마. 이번에 배울 수화는 처음이라는 수화와 끝이라는 수화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라는 수화는 손등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펴시고요.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잡으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처음. 다시 한번요. 처음. 다시 한번요. 처음. 그 다음에 끝이라는 수화는 왼손은
손바닥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펴시고요. 오른손은 이렇게 구부리셔서 갖다 대시면은 됩니다. 이러면 끝이라는 수와 단어가 됩니다. 해볼게요. 끝 또는 무엇무엇까지 또는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끝 또는 무엇무엇까지 또는 도착. 그러면 처음과 끝이라는 수화를 해볼까요? 맨 처음에 처음은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잡아주는 겁니다. 처음. 다시 한번요. 처음. 끝이라는 단어는 왼손은 펴시고 오른손은 구부리시고 붙여주시면 끝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또는 무엇무엇까지 또는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접속사인데요. 뭐뭐하면, 뭐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왼손을 손등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펴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동그라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든 오른손을 왼손 손등에다가 갖다 대시면 뭐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뭐하면. 다시 한번요. 뭐뭐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뭐하면. 이번에 배울 단어는 곳 또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입니다. 먼저 오른손을 펴시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구부리신 후에 손바닥은 아래쪽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내려주시면 곳 또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곳 또는 장소. 다시 한번요. 곳 또는 장소. 다시 한번요. 곳 또는 장소. 이번엔 마지막으로 신정과 구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새롭다라는 단어와 1월 1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천천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롭다라는 단어는 양손을 튕기듯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손을 어디다 갖다 위치시키시면 눈 바로 아래에서 앞으로 내밀면서 새롭다. 다시 한번요. 새롭다. 다시 한번요. 새롭다. 그 다음에 1월 1일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신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정. 천천히 다시 한번요. 신정. 이번에 마지막으로 구정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정이라는 단어는 기역자 모양을 하셔서요. 이마 위에다가 살짝 대시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해볼게요. 구정. 다시 한번요. 구정. 그러면 신정과 구정을 동시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라는 단어는 먼저 새롭다. 다음에 1월 1일이었죠. 구정이라는 단어는 기역자를 이마에 붙이신 후에 1월 1일. 다시 한번요. 신정부터 신정. 그 다음에 구정. 우리가 이렇게 요일과 시제의 마지막 단어까지 모두 다 배우셨습니다. 이런 단어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죠. 동아인들과 풍성하고 또 빠지지 않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들의 습득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세요. 감사합니다.